자, 이제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텐데요. 도시개발법은요, 전체 내용의 3분의 1은 민법이고요. 3분의 1은 국토계획법이고요. 도시개발법의 독자적인 내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이 마스터가 되고 민법이 마스터가 되면 도시개발법은 이미 3분의 1을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현재 민법도 좀 부실할 테고 국토개혁 부실하고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에서 독자적인 규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6개 중에서 4개 정도는 이렇게 맞춥니다. 4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던 문제가 나오거든요. 도시개발법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데요. 항상 4문제는 그냥 나오던 데서 나오고 2개는 구석진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맞히는 것은 나중에 5월달 이후에 본인이 좀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도전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4개 정도만 맞히더라도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게 되면은 내가 전 4개라도 전념했으면은 4개 맞췄을 텐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 4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개발법 절대 쉬운 법이 아니고요. 문제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도시개발법을 너무 잘해요. 예.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은요, 거의 다 부동산학과 용역은 도시개발사업 용역이에요. 교수님들이 받아내는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까지 다 써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시행규칙까지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법이에요. 다 써봤거든 본인들이. 그래서 가장 깊이 있게 나오는 문제들은 도시개발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예전에는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최대의 도시개발 사업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때는 시험 문제가요, 용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다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지금은 용산 사업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이제는 용인시에서 문제가 된 지문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뜻이 2가지예요. 하나가 시가지 조성. 어저께부터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목이 칼칼한 게 저는 제 목 상태만 보면은요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매일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목이 가장 정확해요. 날씨가 내일 비 올지 안 올지는 동네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 정도 무릎에 관절 통증이 오면은 내일은 몇 미리 정도의 비가 내린다. 예. 제 목이 정확합니다. 미세먼지가 요즘에 장난 아니죠, 이거요. 예. 자, 우리 시가지 조성하고요, 단지 조성. 요 2가지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가지 조성은 우리가 흔히 신도시 건설한다 그럽니다만은 법에서는 신도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시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 이거는 우리 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 같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분당 신시가지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밖에서는 그냥 신도시라 그러세요. 예, 괜히 찍혀요. 예, 아는 척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조성은요, 유통단지, 문화예술단지, 관광단지, 연구단지, 이게 단지 조성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 규모가 작은 것이 단지 조성이고요. 요 단지 조성은요, 요 규모가 작고 시가지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2003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처음에 도시개발법을 만들 때는요, 이거 구분이 없었거든요.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 구별이 없다가 실제 적용해 보니까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에는요,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2002년도에 만들고 시행을 2003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2003년 신설이라 보니 더 낫죠. 이거는 매년 시험 나옵니다. 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거. 그럼 도시개발법은요. 이것은 2000년에 제정됐어요. 2000년에 제정된 법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2000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1999년도까지는요.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두 개의 법으로 나눠서 있었어요. 1999년도까지는 예전에 있었던 구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에서는요. 도시계획 사업이 있었어요. 도시계획 사업이 있었고요. 옛날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있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이 법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었어요. 구획 정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옛날에 도시계획 사업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 방식으로 했어요. 토지 건물을 수용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다 뺏고 이주를 시킨 다음에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입주하는 방식, 수용 방식.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요즘에 말하는 이거 환지 방식으로 한 겁니다.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꾸어주는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한 것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에요. 요 두 개를 하나를 더한 것이 지금의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경지정리 사업이라 불렸습니다. 논밭이 예전에 보면 경계가 좀 이렇게 똑바르질 않아요. 이게 갑이 가지고 있는 농지, 을이 가지고 있는 농지, 네모 반듯하지 않으니까요. 기계를 써서 농사 못 짓죠. 이걸 이제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뚝 잘라서 갑의 땅 이만큼을 을한테 줘요. 을의 땅 여기를 갑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갑하고 을은 서로 땅을 교환한 게 돼버리죠. 그런데 둘 다 네모 반듯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바로 예전에 경지 정리 사업이고요. 이거 어느 대통령 때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72년도에 이것을 한 2년 사이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경지 정리 사업을 끝냈습니다. 아직 아시아에는 경지 정리 사업을 못한 나라도 많아요. 왜? 이거 하면 데모하거든요. 왜? 나는 이 땅이 싫어. 이 땅 가져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근데 1972년도에 경지 정리 사업을 반대하시던 분들 실종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육을 받고 돌아왔어요. 교육을. 그래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전국에서 1972년부터요. 1, 2년 사이에 전국의 모든 농지가 다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농기계를 써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농촌에다가 집도 지을 수가 있고 농촌 근대화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지 정리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경작지를 정리한다. 근데 이것이 경작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지도 할 수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에요. 대지도 이렇게 모양이 안 좋으면 건물 못 짓잖아요. 도로 똑바로 못 뚫죠. 그래서 대지도 똑바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드는 게 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전국의 토지 구획을 다 정리해 버렸죠. 이거. 예. 그래서 그때 나온 것 중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민법 시간에 점유취득시효 배우십니까? 타인 소유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옆집 사람 땅인 줄 알았어. 옆집 사람이 20년간 점유했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평온해. 이 사람이 몰래 점유한 게 아니니까 공연히.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토지 구역 정리 사업할 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지금의 도시개발법이 됐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어요. 그럼 이 도시개발법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요, 도시개발법은요, 요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 이게 왜 특징이냐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생기기 전까지 도시개발 사업은요, 공영개발이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다 공영개발이었어요. 공영개발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개발법이 생기면서 민간인,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 건설회사 같은 민간인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게 법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개정이죠.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은 매년 한 문제씩이 나와요.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거의 다 건설회사나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복합기능개발입니다. 기능개발이다. 예전에는요, 단일 목적 개발이었어요. 단일 목적 개발이었는데 이게 복합기능 개발로 도시개발법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합기능 개발이 뭐냐면, 만약에 옛날에는 우리가 유통단지를 만든다 그러면요, 물류 유통시설만 잔뜩 설치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안 해오거든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물류 유통시설만 좋아도 사람이 살 집이 안 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막 짓는 거야. 주거기능. 그래서 물류통기능 옆에다가 주거기능 같은.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와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없어. 다시 학교를 막 지어. 교육기능. 그래도 안 와.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요즘에 이사는 아줌마들 마음대로 가는 거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이 있어야 돼.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그런 또 쇼핑센터를 또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흥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단일 목적 개발이었지만 도시개발법은 복합기능 개발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만드는 신도시의 특징은요, 모든 기능이 다 갖춰진 도시가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요, 초고층 빌딩 60개 이상을 짓는 사업인데 그 중에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그 다음에 코엑스 같은 데도 있고요, 예, 관광 단지 같은 것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 복합 기능 개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특징과 관련해서 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민간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는 두 문제 일단 고정돼 있어요, 매년.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은 이제 용인시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용인시. 예. 자,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체계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체계가요, 총칙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총칙. 그 다음에 이 총칙 파트에서는요, 요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도시개발법의 목적은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 용어 정의가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232페이지를 보면 용어 정의가 딱 박스 안에 두 개밖에 없죠. 밑에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국토계획법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법에서요. 3분의 1은 국토계획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독자적인 용어 딱 두 개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뜻,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그래서 의료단지가 뭐예요? 보건과 관련되는 거죠. 예, 의료단지. 그렇죠? 그래서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뜻,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 여기서 보통 두 문제 이상은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 저희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는요. 첫 번째가요. 자, 첫 번째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는 거다.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요. 원칙 시도지사 하고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해요. 여기서 시도지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이었는데 도시개발법만큼은 4명이에요. 1명이 빠져. 힌트, 5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일이 없는 데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새 거야.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도시개발 사업 할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져요.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을 때. 천재지변이 뭔지 몰라요. 포항에서 지진 났다. 거기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협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치면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협의로 한 명을 정해야 돼. 가위바위보를 하든 해가지고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야.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지정할 자를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 출연 기관의 장. 정부 출연 기관. 예를 들면 한국철도 시설공단 같은 겁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 같은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LH공사 사장을 말합니다.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했을 때, 지정을 제한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5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5개도 계속 시험에 나오거든요. 정 못 외우면 그 앞에 자로 따서 외워야 돼 그냥. 그래서 일단 외워놓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그러면요.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것은 해서 나와요.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틀린 지문 냈는데 이걸 풀어서 쓰는 거예요. 항상 시도지사를. 기출문제는요.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번 특별자치도지사, 2번 특별시장, 3번 대도시시장, 4번 국토부 장관, 5번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왜 틀렸냐 그랬더니 이 구청장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토계획법에 적용되는 거야. 국토계획법에서. 일단 정답 맞췄어. 예, 동기에 착오는 있었지만 맞췄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구청장을 빼고 나왔어요. 시장 군수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냐 그랬더니 군수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은 맞나?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만 지정하고요. 그냥 시장 그러면 50만 미만 시장도 포함하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라고 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 장관 요 5개에서 내면은 거의 틀려요. 어떻게 내냐 그러면 여기서 지방공사의 장이 지정을 제안했을 때 지방공사의 장이 지정을 제안했을 때 이거 없어요. 지방공사의 장은 안 나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를 공부했으면요. 이제 지정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시험에서는요. 지정 요청은 시장, 단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도시 시장은 요청 안 합니다. 지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입니다. 세 번째가 지정 규모예요. 지정 규모는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먼저 요 원칙적인 지정 규모. 여기서 시험 나오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작년에는 원칙에서 나왔어요.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외로 나눠서 보는 거죠. 도시지역 외로 나눠서 봅니다. 도시지역 내는 다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책에 봤더니 자연녹지, 생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책에는 주거지역이 먼저 나오죠. 상업지역하고 왜 반대로 써놓냐는 거야. 예? 작년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 작년 시험 문제가 생산 녹지가 얼마인지 나왔죠. 중요도 순으로 쓴 거야 나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쓴 이유가 이게 중요도 순으로 썼고 예상대로 작년 시험 문제 생산 녹지 얼마인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제일 문제되는 용도 지역이 생산녹지예요. 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생산녹지입니다. 예. 생산녹지 지역의 뜻이 뭐죠? 화장하고 왔네.
아이고 머리도 새로 했네. 나 누구지 몰라봤어요. 예. 예. 그래서 자 생산 녹지 지역의 뜻이 뭐죠? 예.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 그래서 생산 녹지는 건물 짓는 것보다 화훼 농업 같은 거 하는 것이 더 수익이 크다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생산 녹지 지역이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비워놨잖아요. 왜 비워놨을까? 그림 그리려고.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녹지 지역이고 여기가 생산 녹지 지역이에요.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요. 예전에는 생산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법에.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빗금친 부분이 생산 녹지 지역인데 이걸 지정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빼고 도시개발 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모양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쪽에 자기 집이 있고요. 이쪽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한 바퀴 삥 돌아가야 돼.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생산 녹지 지역을 과감하게 없애고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생산 녹지 지역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30% 이내로 하라는 거죠. 이내. 그 얘기는 생산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다가 생산 녹지 지역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건 봐주겠대. 어느 정도까지? 30%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녹지 지역이 항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친구가요. 용인에 도시개발 구역에 아파트를 살 때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아파트 뒤에 있는 땅이 다 아파트 소유예요. 대지권이 엄청 큰 거지. 근데 그 뒤에 있는 땅이 다 자연 녹지거든요. 내가 사라 그랬어요. 왜? 저거는 도시개발 사업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이 용도 지역이 변경될 거거든. 그 친구 샀어요. 그리고 아파트 값은 4억이 올랐고요. 예, 2배로 올라, 2배로 오르고 그 땅이 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됐어. 예. 그래서 거기는 재건축을 해도요. 자기가 분담금 낼 게 없고 아파트 한 채 더 받아야 돼. 대지권이 임야가 다. 예. 근데 밥도 안 사줘. 예. 예. 네가 30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30분 설명했으니까 30분. 이거는 그냥 30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한 20년 플러스 30분 설명한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생산 녹지 지역이요. 제일 문제야. 그래서 작년 시험 이게 나왔죠? 작년에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이렇게.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연 녹지 지역은 용도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 도시개발법에서. 그래서 요 두 개를 주로 물어본다고요. 예. 그다음 공업 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지난번에요.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을 공부할 때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했잖아요. 예. 그다음 공업 지역은 3만 미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만까지 규모를 작게 할 때는 개발 행위 허가 받고 하고 이상은요.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원칙이 30만 이상. 근데 예외가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가 있는 예외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농림 지역이 나왔다고요. 농림 지역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도시적 외의 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야 됩니까? 계획관리 지역. 그것도 도시적 외의 지역이야. 예.
관리 지역은 아는데 계획 관리 지역은 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여러분 공부의 현 주소지 지금 그게. 응? 자,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 30만 이상인데 예외로 10만 이상만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 계획이 있다. 그 얘기는 여기는 대규모 주거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에서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초등학교 용지 확보.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돼요. 왜? 신도시인데 하나의 시가지가 됐는데 초등학교도 없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옆에 도시로 유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본드나 마시고 있게 부탄가스나 보고 있겠지. 그래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규모가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 원칙에서 시험 나면 쉬운 거예요. 면적 외우면 되니까. 그러면 이 원칙에서 안 나오는 용도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칙의 면적이 나오지 않는 용도 지역이 하나 있어요. 보전 녹지 있나? 없어요. 그래서 보전 녹지가 없다는 거예요. 보전 녹지 지역이 없다는 것은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절대 손을 안 대는 용도 지역이 보전 녹지 지역이에요. 보전 녹지 지역 실제 가보면 우리가 흔히 완충 녹지라 불러요. 절대 손댈 수 없는 거 이거는요. 그래서 완충 녹지라고 부르는 게 개발된 곳과 개발 안 된 곳의 완충지대. 바로 보전 녹지 지역이고요. 그러면 바로 이 보전 녹지 지역을 중개하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거. 예. 보전 녹지 지역은 절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예.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외가. 이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따르지 않는 게 예외인데 예외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예외 첫 번째가요.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하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개발된 지역이 주상공이죠. 개발 안 된 곳 사촌들, 녹관 농자. 개발 안 된 녹관 농자에서요. 보전 녹지를 한번 빼보세요. 녹관 농자에서 보전 녹지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만 남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뭐라 불러요? 도시지역 외라 그러죠. 그래서 녹관 농자에서 보전 녹지 지역을 빼고 부르는 말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에요. 바로 녹관 농자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보전 녹지 지역을 빼면 법조문에서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러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특징은 건물이 별로 없죠.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의 뜻이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인데 시가지 조성할 때는 건물이 기존에 많은 곳에서 할까요? 없는 곳에서 할까요? 없는 곳에서 해야 돼요. 기존에 건물이 많은 곳은요. 토지 보상금하고 건축물 보상금 이중으로 나가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용산이 왜 망했습니까? 예? 토지 보상금 플러스 건축물 보상금. 예? 그 건축물 보상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60조 원. 예, 60조 원. 그래서 여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건물이 별로 없죠. 바로 시가지의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 조문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03년도에. 시가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2003년도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가지 조성이 가능한 곳인데 여기에는요.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장기 계획이 두 개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대요. 이 계획을 봤더니 거기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는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면적 기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면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의 규모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여기는 개발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용도 지역 뜻 자체가 개발을 예정한 지역이 있어요. 일단 자연녹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가능해.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겠죠. 지정이 가능하다고요. 예.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바로 시가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때 그 계획을 봤더니 거기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면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안 돼 있다는 것은 개발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때는 용도 지역 뜻 자체가 개발이 예정돼 있는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도시개발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 지정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원칙적인 규모 따르지 않아. 국토부 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마다 별도로 규모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정 목적이 특수한 지역이에요. 취락지구, 진흥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음 우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들어봤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짓는 곳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이에요. 국가 균형 발전 지역입니다. 여기는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지정을 못해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칠학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 칠학지구 위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도 지정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에다가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칠학지구가 뭐냐면 자연칠학지구 같은 데 있죠. 자연칠학지구는 녹간농자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집단칠학지구는요. 그린벨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다 보니까요.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뭔가 체계적으로 다시 개발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도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개발 필요하다. 그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대규모 건축 있는 곳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문제는요. 이때 칠학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칠학지구 면적을 확인해 봐야 돼요. 왜? 그 면적에 맞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 당시 그 대상 지역의 규모를 보고
거기에 맞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지정 규모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를 별도로 정한다. 여기는 어떤 면적이 나와도 다 맞는 거예요.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지정권자하고 그 다음에 지정 요청하고 지정 규모까지 봤죠?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지정 절차부터 보겠습니다.